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발표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9월호 그린북이라고 부릅니다. 그거 내용을 좀 분석을 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100일 됐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침체에 있는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희망과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졌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수출과 소비는 활력을 찾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부분들이 조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건설 투자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시장의 취약한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일단 고용과 물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는 그러면 어떤가? 고용시장은 어땠는가? 25년 8월 고용시장은 긍정 신호를 보냈습니다. 취업자 수가 2,896만 7천 명. 작년 8월 대비 16만 6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률, 15세 이상 고용률 역시 63.3%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서비스, 부동산업 등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숨겨진 불안 요인도 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가 무조건 고용시장이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죠. 왜냐하면 고용의 질을 봐야 되니까. 상용직은 증가했습니다마는 임시직, 일용직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그렇지 않는 일자리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넘어서 얼마나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지, 디센트 잡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물가가 정말 잡혔는가?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데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를 기록했습니다. 전달의 2.1%에서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근원 물가입니다. 근원 물가는 뭐냐면 외부 충격에 굉장히 약한, 그래서 가격 변동이 심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산물과 에너지 관련 품목입니다. 이를테면 가뭄이나 태풍이 오면 그 농산물 작황이 큰 타격을 입죠. 지구온난화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기후위기도.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품목은 왜? 전쟁이 일어났거나, 그래서 공급망이 막힌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물가지수를 근원 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물가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8월 근원 물가는 작년 같은 달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많이 상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가가 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동력, 뭡니까? 생산과 소비입니다. 생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소비를 해야 다시 재생산이 되고 경제가 돌아가겠죠. 25년 7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증가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광공업 생산이 0.3% 증가, 서비스업 생산도 0.2% 늘었습니다. 소비 또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어요. 7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2.5%, 작년 동월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미래의 경제를 얼마나 밝게 보는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소비자 심리지수라고 합니다. CSI라고 그러는데 이것 또한 8월에 111.4로 상승했습니다. 100이 넘어가면 긍정 지수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소비 증가, 소비자 심리 개선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큰 영향을 끼쳤겠죠. 신속한 추경 집행,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발행, 대규모 할인 행사, 이런 걸로 내수 활성화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은 아직은 자생적인 동력보다는
정부의 부양책에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자생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기미도 있다. 그 다음으로 볼 게 수출입니다. 우리는 뭐 수출 강국 아닙니까? 수출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데 수출 부문도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5년 8월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7월 경상수지가 10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경제 대외 건전성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뭡니까?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쓴 돈보다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수출 지표를 좀 자세히 보면 약간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 수출 증가가 반도체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8월 수출 증가율이 아까 1.3%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27%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석유화학은 마이너스 19%, 철강 마이너스 15%, 자동차 부품 마이너스 9%,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해서 특정 품목 초호황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가 꺾이면 전체 수출 지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편중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과제는 뭐냐? 이런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부문 그리고 정부 재정 상황은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건설 투자가 2025년 7월에 전월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작년 대비로는 무려 14.2%나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굉장히 많은 연관 산업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건설 투자 회복 지연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약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 지속적인 감소는 미래 주택 공급 부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정부에서 수도권 물량 폭탄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건축 허가 면적이 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 감소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건설 투자가 회복이 안 되고 건축 허가 면적까지 줄면 이것은 미래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리스크가 해지될 거라고 봅니다. 정부 재정 상태도 조금 걱정해야 돼요. 올해 7월 관리재정지수가 86조 8천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통합재정수지 그리고 관리재정수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뭐냐면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단순 합산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57조 5천억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뭐냐?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관리재정수지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돈을 벌고 썼는지를 보여주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통합재정수지는 57조 5천억 적자. 근데 관리재정수지는 86조 8천억 원 적자니까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에 좀 박차를 기해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관리재정 수지 큰 폭 적자는 정부 재정 상태가 녹록하지 않다는 걸 뜻하겠죠. 이 적자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조 6천억 원 증가했거든요.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당연히 재정 지출을 늘리니까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 확대가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 여력이 그만큼 그럼 뭡니까?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한데 우리는 괜찮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 부과로 인해서 통상 환경 악화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교역, 그다음에 성장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각하죠. 미국 경제는 25년 2분기에 3.3% 성장하면서 진영 혼자 반등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관세 부과 정책은 단순히 미국과 해당 국가 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전 세계 교역을 위축시키고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과 관세 협상 15%의 암묵적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오늘 상무장관이 협박성 발언을 했죠. 너네 이런 식으로 사인 안 하면 25% 물린다,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일본 봐라, 일본 서명했다. 5,500억 달러 펀드 우리한테 알아서 쓰라고 했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9월호, 오늘 오전에 발표한 겁니다. 내용 정리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면, 소비, 수출, 생산 긍정적이다. 하지만 불안한 면도 있다. 건설, 재정, 고용 양극화가 공존한다. 하지만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수 활성화, 그다음에 통상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의지를 강조했죠. 그리고 주가가 어제 사상 최초로 3,300선을 돌파했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수치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사상 최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획재정부 보고서 요약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